당신이 궁금한 학과별 진로 정보. 안녕하세요. 캠퍼스 매거진 김경란입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과를 졸업한 후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느 분야에 취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캠퍼스 매거진에서는 여러분이 학과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과 분야에 대해 소개하고 취업을 위해 대학 생활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교수님과 멘토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 편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하는 건축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설비공학과인데요. 대학에 따라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건축설비공학과 등으로 배설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볼까요? Now 건축설비공학과는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유한대학교 건축설비과 교수 정기범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건축설비공학과의 교과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학 전공은 건축 설계, 디자인 등 주로 건축의 미적인 것을 다루며 건축공학 전공은 건축 시공, 건축 구조, 건축 재료 등 공학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합니다. 또한 건축 설비공학에서는 실내 환경에서 거주자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기조와 냉난방 설비, 위생 설비 등을 배웁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적절히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 학과 교과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건축공학 분야에서 과거에는 주로 건축기술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초고층 건축과 건물의 고급화로 공사관리, 건설감리, 건설안전 등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또 건축설비 분야에서도 기존의 냉난방 설비 위주에서 에너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지열,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해외 건설 산업의 증가에 따라 플랜트 설비 분야까지 교과 과정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설비공학과를 졸업한 후에 진로 방향과 취업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국내 시장이 좋지 않은 환경에 접어들어서 관련 업계 전반에 걸쳐서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초고층 건물의 수주가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건설과 플랜트 분야의 수주는 매년 증가 추세이고 이 부분의 인력은 부족하여서 향후 해외 취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에너지 절약과 그린 에너지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졸업자들의 관련 분야 취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열,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분야, 또 플랜트 설비 분야 등으로 전공자들의 진출이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해외 건축 시장의 확대로 건축 설비공학과 전공자들의 진출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친환경, 신기술, IT 기술 등 다른 분야와 접목해서 그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 전공자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진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건축물을 설계하는 분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사무소에서 건축가로 일하고 있는 멘토를 만나 직무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 전공자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직무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배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멘토를 만나기 위해 건축회사를 방문한 멘티들. 오늘하고 고생 많았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오늘 해결해 줄 멘토 김민수라고 합니다. 건축회사 내 건축가로 활동하는 김민수 멘토. 멘토님께서는 이곳에서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을 다 합니다. 건축 설계가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건축주도 만나고 법규 체크도 하고 다른 협력사들도 만나서 내가 디자인한 것들이 얼만큼 잘 구현될 수 있게끔
조율하는 메인 작업을 하는 게 접니다. 그러니까 저의 역할이죠. 학생들이 대부분 오해하는 게 건축가는 디자인만 한다, 그림만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조율하고 시스템적으로 구현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건축가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선배님은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건축가가 되기 위해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1, 2학년 때는 선배님들이 시키는 것들 있잖아요. 고학년들은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진학을 하기 위해서 공모전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 학기마다 설계 과제 그리고 졸업 설계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도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학년에 되었었을 때 저 역시 공모전이나 그 졸업 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설계 사무실에서 선배님들한테 연락이 와요. 야, 우리 모형 만들어야 되는데 모형 만들 사람이 없다. 너희들 도와줄 수 있냐? 그러면은 가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회사, 그 사무실 분위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선배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하고 계신 업무에 가장 도움이 되는 학과 과목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친환경 과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통계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잖아요. 일부분 보면은 기초적인 공부들을 물론 지금 제가 필요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학부 때 했더라면은 오히려 좀 더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대 흐름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서적들도 다양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건축은 하나의 사회 전반적인 트렌드도 될 수 있고 그 트렌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기가 좀 다방면의 지식을 갖고 있다라면 분명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요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접한다라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멘토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기획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일 소장이라고 합니다. 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일 멘토. 네, 저희 기획본부에서는 기획 설계, 입찰, 그 외에 경영 기획, 지원,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건축 사무소에서는 설계 이외에 어떤 업무를 주로 하나요? 네, 건축 설계 사무소는 가장 기본이 건축 설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인테리어 설계도 물론 하고요. 그 외에 하는 업무는 감리 업무가 있습니다. 감리 업무라 하면 도면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설계를 지원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투시도나 조감도 같은 것을 그리는 컴퓨터 그래픽 하는 분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경 설계, 도시계획 설계, 그 다음에 공사비를 뽑는 내역 작업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과 관련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진출 분야나 직업 있으면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축물은 사람의 몸과 같아서요. 뼈대 역할을 하는 구조체, 그 다음에 순환기 계통을 하는 전기 설비, 그 다음에 사람의 피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마감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게 구조 계산을 하는 구조 전문가, 그 다음에 설비와 전기 전문가, 그 다음에 이 피부, 마감재로 사용하는 여러 자재업체들의 연구원이나 영업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땅에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었을 때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하고 검토하는 개발 컨설턴트의 직업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훼손되지 않은 우리의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건축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친환경 건축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 때부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성실함이 바탕이 된다라면은 여러분이 보다 사회에서 훌륭한 건축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네, 멘토를 통해 건축사무소에서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전공자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건축설비와 관련된 진출 분야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건축물은 눈에 보이는 외관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각종 설비도 매우 중요하겠죠. 특히 최근에는 쾌적한 건물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건물 내 각종 설비들이 자동화, 지능화되고 건축물 유지에 필요한 각종 시설, 장비, 설비에 대한 전문가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건축설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멘토를 만나 어떤 진로 고민으로 현재의 직업을 찾게 됐으며 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멘토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건축설비 엔지니어 이상의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설비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의 멘토. 건축설비 엔지니어는 건축물에 설치될 위생, 냉난방 설비, 소방 설비 등 건축물의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시공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발전기술팀에서 해외 발전소 건설 부분에 HVAC 파이어파이팅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적의 장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실내 컨디션을 설계하고 그거의 시공까지 또 발전소 내 화재 진화 안전 관리를 위한 설비를 설계합니다. 실제 건축 설비하면은 건축도 배우고 또 기계도 알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요즘의 코드에 맞는 융합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감이랄지 이거 참 재밌겠다, 특이하다 그런 생각에 건축과 관련된 기계학과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고 다행히 잘 맞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5개가 다 필요한 것처럼 학과 공부도 다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다만 빈도수를 보자면 HVAC와 관련되어 있는 공조 설비, 또 난방 설비, 소방 설비 이런 것이 한 70% 정도의 포션을 차지하고 위생 설비 관련된 게 한 20%, 기타 배관 용접 재질, 견적, 자동 제어 이런 것들이 한 1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어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건설 시장은 포화 상태고요. 모든 건설사들이 해외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외국인과의 부딪힘이 없다 할지라도 서류 정도는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저희 전공에 도움이 되고 있는 아슈레라든지 NFPA 같은 인터내셔널 코드와 스탠다드를 숙지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자신을 나타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학과 성적, 그리고 공조 냉동 설비, 건축 설비 기사, 소방 기사 자격증 같은 그런 자격증들, 그리고 토익이나 OPIC 같은 어학 능력을 회사에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력서에 얼마나 채울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 사무실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절대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고민하고 준비한 논리를 다른 사람들과 수많은 협의를 통해서 내게 가장 유리하고 또 경제적인 방안을 관철시키는 작업이 업무의 반입니다. 따라서 내 의견을 조리 있게 정리하고 문서로 표현하고 말로 설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부가적으로 오피스라든지 캐드와 같은 전산 능력도 배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 취업할지 고민하시기보다 언제까지 취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점검해 나가시다 보면 틀림없이 취업의 문은 열려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궁금한 학과별 진로 정보 캠퍼스 매거진. 멘토들이 걸어온 길을 통해 진로 고민의 해결 방법과 다양한 진출 분야를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건축설비공학과 전공자들은 기술직 건축공무원 시험을 통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은 사람이 공간을 만들지만 그 공간은 다시 사람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건축설비공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삶의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학문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전공의 배움을 통해 이 사회에 나가 어떤 일을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의 문을 두드린다면 여러분도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